자, 이번 시간 전위 하겠습니다. 전위 내용 짧아서 그 다음 것까지 한 시간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전기 용량 할 것 같고 그래요. 자, 전위입니다. 전위 단원의 학습 목표. 먼저 전위의 개념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전기 쌍극자위에 만들어지는 전기장과 전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위란 무엇이냐? 전위.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이 말의 줄임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전기적 위치에너지 라고 이렇게 말을 풀어봤는데요. 그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전기력은 보존력이야. 우리 포텐셜 에너지 할 때 보존력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역학 에너지 보존하고 그럴 때. 보존력이다. 중심력. 이런 공간에 전하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중심력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죠? 보존력이다. 그래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런 관계,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그 힘의 한 일의 음의 값이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부 힘이 한 일과 같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하량 Q인 입자의 정전기력 F가 작용해서 아주 작은 미소변이 작은 변이만큼 이동을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때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 차이 요게 개념 정의예요.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 차이. 포텐셜 에너지 뭐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들어야 될 게 단위 전하당이에요. 단위 전하당. 그냥 전기 위치 에너지, 뭐 전기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구냐에 따라서 전하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 전하량으로 기준을 세운 거죠.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전위차라고 한다. 라고 두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복잡하죠? 별로 안 복잡하죠? 괜히 막 이렇게 적분기호 써서 그렇지. 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거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V는 ED 뭐 이런 관계식으로 간단하게 기억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평행판 축전기 할 때였나? 거기서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하자면 편의상 전기장의 원인이 되는 전하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전위 기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개념이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 그 기준을 어디를 0으로 잡느냐?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할 때도 기준을 두 가지로 정했던 적이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할 때 우리 생활권주의에서를 다룰 때면은 지표면이 0일 때 이제 점점 높아질수록 뭐 MGH라는 값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표면이 기준이 아니고 그 거리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은 뭐 인공위성을 다룬다든가 이렇게 행성을 다루게 될 때 지표면의 기준을 하지 않고 그 행성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잡고 점점 행성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그런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다뤘었죠. 뭐 만류인력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기준을 잡을 때는 뭐 지표면 혹은 더 무한 멀리 떨어지는 곳 두 가지 경우로 나누지 않고요. 대개 기준 그냥 이렇게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 전위가 0이야. 즉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전하량이 있고
전하가 있고 이 빈 공간은 이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전기력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전기장인데, 그래서 각각의 위치마다 이제 전위가 다 달라져. 근데 그 전위의 기준을 뭘로 둘 거냐면, 얘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무한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무한 지점이야. 여기가 0이야. 그럼 일로 오면 올수록 이제 이 녀석의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위가 점점 높아지고,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여기가 0인데 점점 낮아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장의 한 점의 전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전위는 정전기력이, 즉 전기력이야. 전기력. 정지 상태의 전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전기력이 단위 전하에 해주는 일의 음의 부호로 볼 수 있다. 전위의 정의다. 또다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전기력이 전하에 해준 단위 전하예요. 1쿨롱짜리 플러스 1쿨롱. 전하에 해준 일, 전기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얘 말고 얘는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 전하, 원인이 되는 전하가 되는 거고요. 요 위치에 만약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어. 그럼 얘가 요렇게 가면 가만히 내비두면은 플러스 1쿨롱이니까 얘 때문에 전기력을 이쪽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으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여기 있던 1쿨롱짜리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는 이 전기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가만히 내비두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아, 뭐 계속 가겠지. 근데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요만큼. 그럼 전기력이 한 일은 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1이 플러스 양의 값에 일을 하는 거죠. 전기력이. 근데 전위는 음의 값이야. 그 일의 음의 값.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기력이 한 일의 음의 값이니까 일을 했잖아요. 그의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전위가 낮아졌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기력이 일을 합니다. 그것의 음의 값이 전이기 때문에 전위는 낮아진 경우다. 그럼 반대로 여기 있던 녀석 플러스 1쿨롱이 여기 있었어. 근데 일로 끌고 와. 일로 끌고 오려면은 전기력과 같은 크기의 아주 준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땡겨와. 땡겨 오려면은 전기력 반대 방향의 전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쭉 작용을 해서 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외부의 힘이 일을 하는 거지. 전기력은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이동 방향하고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을 해. 그거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1을 한 거지. 그만큼 전위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력이 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계속 음의 값을 붙여야 되니까 헷갈릴까봐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다. 전기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즉 전기력과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 아까 여기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끌고 올 때 전기력과 반대 방향의 힘으로, 외부의 힘으로 끌고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한 일의 양, 필요한 일, 그거를 이제 전이라고 할 수 있다. 플러스 1쿨롱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한 일만큼 전위가 변한다라는 거지. 즉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 차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일만큼 전위는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플러스 값이 되면은 전위가 높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전위는 작아지는 거고. 그게 바로 전이다, 전이. 그래서 전위는 단위 전하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전하량이 달라지면은 전위는 정해져 있는 거야. 뭐 여기에 무슨 전하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오냐에 따라서 뭐 전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2쿨롱짜리가 왔다.
2쿨롱짜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뭐 전위는 다르냐? 그거 아닙니다. 전위는 1쿨롱 기준이기 때문에 전위차는 똑같고 대신 전하량이 달라지면은 그만큼 한 일은 전위차에다가 전하량만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W는 QV라는 식도 들어본 적 있죠. Q만큼의 전하량이 갖고 있는 녀석이 V만큼의 전위차를 이동을 할 때 일회양, 필요한 일회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식을 또 다시 바꾸면 V는 Q분의 V가 되는 거지. 아니, Q분의 W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력이 한 일, 네? 전위차는 외력이 그 Q라는 전하량을 외력이 한 일을 자기 전하량으로 나누면은 1쿨롱일 때 필요한 일이 되니까 그게 곧 전위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본 그림과 같이 Q인 점전하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 즉 요거야. Q에서 R만큼 떨어진 요 P점에서의 전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요 위에 적분식에다가 요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넣어가지고 적분해서 구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요렇게 나와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R 제곱이 R로 바뀌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 식은 어떤 식으로 외웠었냐면 K R 제곱분의 Q 뭐 이렇게 전기장을 라지 Q가 만드는 걸 때 그러면은 전위는 K R만큼 떨어진 곳에 R분의 Q 뭐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억했었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요게 K예요, 요게. 자, 그럼 이제 전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전기 쌍극자가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 그 다음에는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까지 살펴보면서 끝나요. 이 단어는. 그럼 먼저 전기 쌍극자는 뭐냐? 요거 이제 화학 쪽 관련 있는 친구들도 잘 알아야겠죠. 전기, 쌍극, 전기 쌍극으로 이루어진 어떤 입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달라. 크기는 같아요. 부호가 달라. 그래서 플러스 Q, 여기처럼 플러스 Q, 마이너스 Q. Q라는 전하량은 똑같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 그 두 전하의 조합을 전기 쌍극자라고 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전기 쌍극자가 아니야. 쌍극. 그래서 전하량은 같아야 돼요. 크고 작고 뭐 2배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 갖고 있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시스템, 개를 전기 쌍극자라고 한다. 그래서 극성 분자를 이제 전기 쌍극자로 다룰 수가 있어요. 물 분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쪽에 산소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뭐 104.5도 뭐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겠지만 이거를 단순화하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이쪽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이게 대칭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있는 그런 전기 쌍극자로 볼 수가 있다. 이걸 이렇게 단순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극성 분자를 다룰 때 유용하죠. 그래서 물리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론화하면은 화학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물 분자를 전기 쌍극자로 단순화해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 물 끓는 점이든 뭐 끓는 점이 왜 높은지 막 이런 것들을 전기 쌍극자 이론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극성 분자를 다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기본 이론은 뭐 여기까지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의 특징을 우리가 또 미리 이렇게 정리를 이론화해 놓은 거죠. 자, 아무튼 그럼 걔네들이 만드는 이런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위의 특징, 그 다음에 전기장의 특징은 어떤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전하량이 Q고 전하 간 거리, 요 전하와 전하 사이의 거리가 D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쌍극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R만큼 떨어진 임의의 점 P,
에서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위를 구해보자. 되어 있죠.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위. 그럼 일단 예상컨대 요 위치에서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 아까 여기 위에서 배웠잖아요. Q가 만드는 전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 공식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요건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 요거 곱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전위. 거리가 약간 다르죠. 요 거리하고 요 거리니까요.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하지만 이 D에 비해서 R이 굉장히 큰 경우, D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경우, 지금은 가까워 보이지만 이게 쌍극자가 작고 저 멀리서 어떤 전위의 특징을 볼 때 근사식을 이용하면 요 거리차는 요 거리차인데 요 거리차는 요 D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그래서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곱은, 요 분모는 요건데 요 거리가 거의 무한, 요게 거리가 굉장히 멀면은 R 플러스나 R 마이너스 값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R 제곱으로 단순화 치는 거예요. 물리는 이렇게 근사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여기 이중 슬릿 할 때도 뭐 그랬었던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리 스케일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키워버려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큰 상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값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좀 대범하고 관대하랄까? 물리학자들은 그냥 근사식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아무튼 P점에서 전기쌍극자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 포텐셜 요 식을 갖다가 요런 조건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분모는 R제곱으로 바뀌었고 분자는 D 코사인 세타를 했네요. 요게 이제 전기쌍극자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위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R 값은 뭐 그렇다 치고 코사인 세타가 0일 땐 여기죠. 0일 때는 특정 값이 있겠지.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근데 90도로 넘어와봐. 세타가 90도가 됐어. 이게 세타니까요. 그럼 여기서의 코사인 세타는 0이니까 R 값이나 D 값 뭐 이런 거 다른 거와 상관없이 코사인 세타 90도인데 전기쌍극자에서 이 90도인 점 혹은 270도인 점 마이너스 90도인 점 이 지점에서의 전위는 무엇이 된다? 0이다 0. 그래서 대칭 이런 전기쌍극자 중간 지점 이 지점에서는 다 전위가 0이다 라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높았다. 이 지역은 좀 높았다가 이쪽으로 넘으면서 0이 되면서 이 지역은 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마이너스 전하니까요. 마이너스 값을 작아지면서 이렇게 삼각함수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전위가. 그러니까 이걸 입체화하면 뭐 이렇잖아요. 평면이 이렇게 있어. 아이씨, 이거 뭐냐? 평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 라고 쳐봐봐. 그러면 이거를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0이 되는 거고 이 지역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볼록한 산이 되고 여기는 지금 움푹 패여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 이쁘게 잘 그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이 지역이 전위가 0이다. 뭐 그리고 R이 무한대로 갈수록 굉장히 멀어질수록 이 전기 쌍극자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먼 어느 지점에서는 이 지점이든 이리로 멀리 오든 저리로 멀리 가든 아무튼 무한대로 멀린 지점에서는 전위는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전기장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 전위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전기장은 전위는 스칼라량이고 전기장은 벡터량이다라는 거 나와 있고 전기장은 단순히 덧셈을 구할 수 없다. 전위는 스칼라량이니까 얘가 만든 전위 그냥 단순히 더했지만 전기장은 단순히 덧셈을 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기쌍극자의 축 위의 한 점에서는 전기쌍극자가 있어. 그 축 위의 한 점에서는 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정반대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지점은 이런 임의의 지점은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방향이고
얘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이걸 벡터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합치면 이 방향 나오고 막 그러겠지. 하지만 이 축위에서는 얘 플러스가 만드는 거 이 방향, 마이너스가 만드는 거 이 방향이니까 정반대니까 그냥 단순히 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축위의 한 점에서는 서로 정반대니까 이렇게 단순히 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정리하면은 축위의 전기장, 전기쌍극자의 축위의 전기장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아래 세제곱에 반비례하네요. 그거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쭉 보세요. 막 이항 정리하고 뭐 이런 가정하에 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전기쌍극자가 만드는 전위와 전기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전차폐와 등전이면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우리 진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양 많지 않습니다. 정전차폐란 뭐냐? 등전이면은 뭐냐? 되게 개념적인 내용이니까요. 수식도 안 나오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장, 저온이 전기력 선사의 관계를 알고 정전차폐 살펴보고 등전이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전차폐. 차폐, 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여기 전자레인지의 내부의 전자기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 잘 터지지 않는 거 다 차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전차폐란 뭐냐? 이만큼 얘기 나옵니다. 먼저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도체에 있는 전하들은 표면에만 존재하는 이유. 이거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는데 잘 알아둬야겠죠. 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뭐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야. 이게 다 도체야. 이 도체 덩어리야. 쇠구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안이 꽉 찬 거예요. 다 금속으로 꽉 찬 거야. 알겠죠? 도체로. 근데 내부의 전기장은 0이야. 왜냐? 그러면 이 안에 이게 다 쇠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자들이 있어요. 속에도 있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인데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0이 아닌 곳의 자유전자는 전기장이 0이 아니야? 거기에 전자가 있어? 그럼 전기력을 받아요. 그럼 이동하겠죠. 이동하면서 언젠가는 재배치돼. 막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전기장이 있다면 움직인단 말이야. 어쨌든 움직여. 그러니까 전기장이 0이 되어야만 지금은 이제 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평형 상태야. 그러니까 전기장이 0이 돼야만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돼야만 이동이 멈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하이동, 전자이동이 모두 멈춘 상태. 그게 바로 정전기적 평형 상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전기장이 0이 아니라면 움직이겠죠. 전기장이 0이 아니라면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럼 막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전류가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곧 내부 전기장은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체는 정전기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이 아니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0이다.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 중요해. 도체 내부의 모든 곳이 전기장이 0이야. 그러면 이 가우스 공면, 도체 내부에 가우스 공면 이렇게 가우스 공면을 만들어. 그러면은 선속이 이 가우스 공면을 통과하는 선속이 0이 되겠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안에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이 가우스 공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는 뜻이야. 잘 봐요. 여기 나왔죠. 전기장이 0이니까 임의의 가우스 공면에 전기선속이 0이어야 돼. 그 얘기는 그 안에 전하량이 0이라는 거야. 임의의 가우스 공면을 잡아도 전기선속이 0이어야 되니까 그 가우스 공면 안에 전하량은 0이어야 돼. 근데 가우스 공면을 점점 크게 만들어 봐봐. 이 안에도 전하가 없어야 되고 이 안에도 전하가 없어야 돼. 그래서 표면과 가장 가까운 최대한 크게 가우스 공면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내부의 전하는 없어야 돼. 없어. 그래서 도체 내부의 전하는 없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도체가 만약에 정기적 중성 상태가 아니고 대전된 상태라고 하면은 과잉전하가 있는 거지. 그 과잉전하는 어디에 분포하게 되냐면은 도체 표면에 분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든 플러스로 대전이 됐든 어쨌든 과잉전하들은 다 이렇게 표면에만 존재한다. 마이너스면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면에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도체를 외부 전기장이 있는 데다가 넣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게 도체예요. 도체를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거기다가 도체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부 공간의 전기장은 외부 전기장과 관계없이 0이 된다. 왜 그러느냐?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외부 전기장 때문에 이 도체 안에 전하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는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막 당겨져 와요. 그래서 이쪽에 전자들이 막 모여있어. 그럼 이쪽은 전자들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이 내부 전하의 재배치에 따라서 내부 전기장은 이쪽 방향이 되고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 전기장이 자유로운 상태니까 이게 정확하게 크기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재배치가 되겠죠. 더 전자가 오지 못해. 왜냐하면 또 내부의 전기장 때문에 또 반대 방향에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전기장이 0이 돼. 전자가 재배치해서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상태, 그래서 내부 전기장이 0이 되는 상태가 된다. 이거를 정전차폐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장, 외부 전기장이 이 도체 내부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 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기장에 변화가 생겨도 이 내부는 항상 이 외부 전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전자기파가 통과를 해도 이 도체 내부는 0이야. 큰 전기장이 만들어지든 작은 전기장이 만들어지든 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항상 0이야.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이렇게 와도 이 내부는 변화가 없어. 0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핸드폰이 있으면 전파가 안 터지는 거야. 전자기파가 오질 못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자레인지 안에 전자기파가 막 생겨도 이 전자레인지 밖으로 이게 도체니까 이 밖에 이 판대가 다 도체라고 도체. 금속이에요. 금속. 뭐 플라스틱 우리 집은 플라스틱인데요. 아 플라스틱 속에 금속판으로 다 이렇게 가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점이 찍혀 있긴 하죠. 점이 아니고 구멍이 잔 구멍이 있죠. 그거는 가시광선만 통과하고 마이크로판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구멍이 막 뚫려 있다고. 아무튼 이게 다 금속판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의 전자기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체를 통과하지 못하니까요. 도체를 쏴버리는 거지. 정전차폐. 차폐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인 특징 때문에 외부 전기장이 있던 뭐 얘가 대전된 상태든 간에 정전차폐 잘 이해되죠? 재밌죠? 등전이면 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전위 배웠고 전위가 같은 전위를 갖고 있는 점들을 이은 궤적, 면. 등전이 선, 등전이 면. 선이면 선, 면이면 면. 전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그런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이든 면이든. 등전이 면을 따라 전위가 같아. 전위가 같으니까 그 등전이 면을 따라서 전하를 이동시키려면 아무런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방금 했던 식이잖아요. 일이 필요하지 않아. 이 Q가 뭐든지 간에 V가 0이니까 얘가 0이라고. 그러니까 1은 QV인데 얘가 0이니까 전이차가 없으니까 이 Q가 뭐든지 간에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0이면 이것도 0이 된다. 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등전이 일이 필요하지 않아? 전이차가 없어? 그럼 전기장도 없어. 등전이면하고 나란한 방향의 전기장은 0이야. 그래서 등전이 면에서의 전기장의 방향. 등전이 면에서의 전기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등전이면과 수직한 방향의 전기장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등전이와 이쪽 전이하고 이쪽 전이가 다르면 얘하고 여기서 얘가 전이가 더 높다. 그러면 이쪽에서 낮은 쪽으로의 전기장은 형성되지. 근데 같은 전이 면 안에서는 전기장이 없죠.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등전이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등전이면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등전이면과 수직한 방향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항상 직교한다. 그래서 등전이면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곧 전기장은 이쪽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등전이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전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전기장이라면은 등전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거의 두 개는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등전이면은 항상 그 전기력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한 전기장이 분포되어 있다. 그럼 등전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쌍극자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그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 분포 전기력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전위를 그려보자면은 이 전기력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동그랗게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전기력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그러면서 같은 전위를 따라서 그리다 보면 등전이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걸 입체로 보면 등전이 면이 되는 거고. 자, 이겁니다. 알겠죠? 등전이면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일 텐데, 그래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전기장에 의해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이동. 이건 뭔 소리냐면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외부 전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때 전기장 때문에 이렇게 내부의 전하의 이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부 전기장이 0이 되도록 이 자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전기장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재배치한다. 그러면은 이 재배치 때문에 이 외부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재배치한 얘가 만드는 전기장 때문에 외부 전기장의 분포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특징이 뭐냐면은 도체 표면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도체 표면에 수직하게 들어가요. 수직하게. 도체 주변의 전기력선이 도체 표면에 수직하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게 등전이면이 되니까.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기 때문에. 도체 표면. 왜냐면 전기장 0이잖아요. 전기장. 그래서 도체 표면 0이 돼.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그 표면에 수직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도 또 외부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의 도체가 있을 때 그 특징을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이걸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수행 작성하겠습니다.